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장영규 과장입니다. 지난 9월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작성한 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최인엽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승열 과장입니다. 차장님,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지난 3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부터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통화신용정책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그간 4월, 5월, 7월, 8월 총 4번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었고요. 한국은행은 이 중 5월에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안정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기준금리 이외의 다른 통화신용정책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네, 우선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1.25%에서 1%로 인하하였으며 7월에는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 운용기한을 내년 1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통화신용정책의 운용 여건은 어땠는지 부문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는 대체로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 국제 유가 안정으로 2% 내외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는 1, 4분기에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부진이 심화되었다가 2, 4분기 이후에는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 전개 양상, 반도체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 부과 수준과 부과 시점, 내수 개선 속도와 관련하여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가는 안정된 상태이지만 성장의 하방 압력이 존재한 것이군요. 금융 안정 상황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각각 어땠습니까?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아 크게 변동했습니다. 주가는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직후 급락하였다가 이후 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진전, 국내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상당폭 하락했다가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글로벌 무역 갈등 완화로 1,300원대 중후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의 변동과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용 리스크 확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계대출 상황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2, 4분기 중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7월 이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서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고 대출 증가세도 둔화되었습니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 높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점차 안정될지 앞으로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대내 여건뿐만 아니라 대외 여건도 상당히 불확실했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다소 완화되었죠. 관세율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락 후 빠르게 반등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 달러화 지수는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우려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과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주로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통화정책 운영의 여건을 모두 살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서 8월까지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대하여 요약하자면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 안정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번 보고서 서술 대상 기간 중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살펴보자면 4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100bp 인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 여건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파급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점검해보고 향후 정책 운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는 4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GDP,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개별 가계와 기업 데이터인 미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 앞서 성장에는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번 100bp 기준금리 인하의 성장 제고 효과는 높은 대내의 불확실성과 파급 시차로 인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늘리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금리가 낮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4차례 금리 인하가 올해 상반기 성장률에 미친 효과는 과거 금리 인하의 평균 효과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최근 국내 정치 관련 불확실성이나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으로 파급되는데 보통 2에서 3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올해 2월과 5월 금리 인하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파급되면 4차례 금리 인하는 향후 1년간 GDP 성장률을 약 0.27%포인트 정도 높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4차례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과거 평균적인 효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 인하의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가 약해져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과거에 비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지난해 말 이후 높은 환율 수준과 변동성으로 외환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영향들이 서로 상쇄되어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는 상반기 중에 변동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은 어떻습니까? 주택 수급 불안,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는 상반기 중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약 4분의 1 정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4분의 3 정도가 수급이나 규제, 심리 같은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중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앞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가계나 기업의 미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가계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는 대출이자 부담 감소일 텐데요. 이러한 이자 부담 감소 효과는 가계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20, 30대 젊은 층의 이자 감소 규모가 다른 연령보다 컸다는 점인데요. 20, 30대의 경우 전세대출과 같이
만기가 짧은 대출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파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소비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올해 1, 4분기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본 결과 가계대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 대출 여력이 큰 계층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가계 소비는 1, 4분기까지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하의 소비 증대 효과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이후 소비 심리가 크게 반등하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개별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들 역시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보다 만기가 짧은 대출로 자금을 차입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폭이 대기업보다 컸습니다. 기업 전반의 차입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2023년 중에는 차입보다 상환이 많았으나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 24년에는 차입이 상환보다 많아졌습니다. 다만 1, 4분기까지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자 경감과 차입 확대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금리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조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실 계획인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뉴스 자료 부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